돈 얘기만 나오면 싸움 이런 말 50대 부부라면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서로 성격이 달라서도 아니고 돈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은퇴 후엔 돈 얘기만 하면 분위기가 험악해집니다. 내가 벌어온 돈인데 왜 이렇게 써? 당신이 노후 준비를 안 해서 지금 이 고생을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이 칼처럼 날아드는 순간 부부 사이에 쌓아온 세월이 무너질 것 같은 불안이 찾아오죠. 사실 은퇴 전에는 어떻게든 버텼습니다. 월급이 나오니까요. 그러나 은퇴 후에는 정해진 돈으로 살아야 하기에 작은 씀씀이 하나에도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지금 50대 후반 또는 60대 초반에 접어든 부부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세 가지 사례를 통해 그 심각성을 짚어보고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생각해봐야 할 것들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퇴직 후엔 줄어들 줄 알았던 생활비 왜 더 늘었을까? 서울에 사는 이 부부는 남편이 58세에 명예퇴직을 했고 부인은 60세까지 마트에서 일하다 퇴직했습니다. 이들은 퇴직 전 월 600만 원 정도의 수입으로 살았고 은퇴 후에는 월 300만 원으로도 충분할 거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5년째 매달 45만 500만 원을 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밖에 나가는 날이 많아졌어요. 점심 한 끼가 2만 원이 넘는 건 기본이더라고요. 거기다 병원비, 부모님 용돈, 경조사비 줄인다고 줄였는데 줄어들지 않아요. 이 부부는 지금도 생활비 계획표를 놓고 싸웁니다. 아내는 최소한의 사회생활은 해야 한다고 하고 남편은 불필요한 소비라며 잔소리를 합니다. 결국 서로 말도 잘 안 하게 되었죠. 노후 생활비는 자동으로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생긴 만큼 돈이 새어 나가는 일이 많아지는 게 현실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남편은 줄이자고 아내는 살자고 한다. 부산에 사는 55세 부부는 남편이 대기업에서 퇴직한 뒤 퇴직금 1억 5천만 원과 개인연금으로 버티는 중입니다. 아내는 아직도 이 정도면 괜찮게 사는 거 아냐? 라고 말하지만 남편은 다르게 느낍니다. 아내는 예전처럼 마트 가서 이것저것 사오고 친구들이랑 스파도 가고 그래요. 하지만 전 숫자만 보여요. 한 달 카드값 250, 병원비 30, 관리비 20, 아들 용돈 30, 그럼 벌써 330만 원이에요. 아내는 이런 남편을 보며 숨막힌다고 합니다. 당신은 돈 생각밖에 안 해. 행복하게 살자는 게 뭐 그렇게 어렵냐고. 서로의 생각은 이해하지만 방식이 달라 부딪힙니다. 문제는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보는 시각의 차이입니다. 노후 생활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부부의 삶의 가치관이 부딪히는 지점입니다. 한쪽이 불안을 느끼고 다른 쪽은 자유를 원할 때 이 간극은 상당히 깊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지금 쓰는 돈 10년 뒤에도 감당할 수 있을까? 경기도에 사는 은퇴 6년 차 62세 부부는 매달 400만 원 정도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부터 남편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괜찮지. 그런데 이대로 10년 지나면 어떡하지? 이 부부는 월 국민연금 180만 원, 개인연금 80만 원, 그리고 주식 배당금 50만 원 정도로 생활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예금 통장에서 꺼냅니다. 처음엔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물가가 계속 오르고 병원 가는 횟수도 늘어나니까 무서워졌어요. 지금 이 생활이 내년에도 가능할까 싶어요. 아내는 그럴수록 지금이라도 하고 싶은 거 하자고 하고 남편은 더 줄여야 한다고 말하죠. 은퇴 후 5년은 돈의 지속 가능성을 점검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단지 지금 생활이 가능한지가 아니라 10년 후에도 이 방식이 가능한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당신의 가정은 어떤 상황인가요? 혹시 생활비 문제로 눈치만 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돈 얘기는 꺼내는 순간 싸움이 되는 주제지만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부부가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생활비를 파헤치는 건 돈을 아끼자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서로의 불안을 들여다보고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는 과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월별 생활비 항목을 정리해보고 우리는 이 금액을 유지할 수 있는가? 10년 후 어떤 소득이 남아있을까? 병원비, 자녀 지원, 물가 상승률까지 고려하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게 진짜 노후 준비입니다. 지금이라도 가계부를 함께 들여다보세요.
한 달에 얼마를 쓰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왜 그 돈을 쓰고 있는가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진짜 부부의 재정 관리이고 관계 관리입니다. 노후에 싸우지 않으려면 지금 싸우지 말고 가치 계산기부터 꺼내세요. 지금 그 한 걸음이 10년 뒤 부부가 함께 웃게 해줄 첫 출발입니다. 앞서 말한 사례들이 단순히 남의 이야기가 아니란 걸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생활비로 인한 부부 갈등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노후 재정을 만들기 위해선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이 필요할까요? 전문가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제안드립니다. 현실적인 솔루션을 중심으로 설명드릴게요. 첫째, 생활비를 금액이 아니라 구조로 재정리하라.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생활비를 단순히 얼마까지 줄일 수 있을까로 접근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생활비를 항목별로 재구조화하는 작업입니다. 즉,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고 감축 가능한 영역을 스스로 인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 관리비, 통신비, 대중교통비처럼 거의 줄일 수 없는 항목은 고정 지출로 설정하고 외식비, 쇼핑, 여행 등은 선택 지출로 분류해야 합니다. 그 다음 선택 지출의 지출 허용 범위를 부부가 함께 정하는 거죠. 단순히 이번 달 너무 많이 썼어가 아니라 외식은 월 3회까지만, 쇼핑은 월 20만 원 한도처럼 구체적인 기준을 합의하면 갈등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 작업을 엑셀이나 가계부 앱으로 매달 점검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서로 함께 본다는 겁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건 공동의 인식입니다. 같은 생활비라도 내가 관리하는 돈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 자금이라는 감각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은퇴 후 5년 차에 꼭 해야 할 노후 생존 시뮬레이션. 은퇴하고 5년쯤 지나면 대부분의 부부는 아직은 괜찮은데 앞으로가 걱정된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건 추상적인 불안이 아니라 실제 계산을 통한 시뮬레이션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대 수명 평균 8,590세를 기준으로 남은 연수를 잡고 연금, 배당, 임대소득 등을 포함한 예상 총수입을 계산하고 연평균 생활비, 상승률 가상승 포함 34%를 적용해 매년 필요한 총 지출을 예측해 보는 것. 이 작업을 해보면 지금은 충분해 보여도 10년 후엔 자산이 바닥날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반대로 생각보다 여유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심리적 안정을 얻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단순히 돈이 남을지 부족할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도와 방향이 맞는가를 점검하는 안전벨트입니다.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나는 구조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는 계산이고 예측입니다. 셋째, 감정 싸움이 아닌 대화의 기술을 익혀야 한다. 많은 부부가 돈 얘기만 나오면 싸운다고 하지만 실은 돈 때문이 아니라 서로의 표현 방식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남편은 걱정을 왜 이렇게 써? 로 표현하고 아내는 억울함을 그럼 나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야? 로 대받습니다. 이 방식은 결국 싸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견을 말할 때는 숫자로, 감정을 표현할 때는 감정 언어로. 예를 들어 이번 달 지출이 480만 원이었고 우리가 정한 한도보다 60만 원 초과했어. 그래서 걱정이 돼. 혹시 다음 달엔 어디를 줄일 수 있을까? 이런 식의 대화는 공격이 아니라 협의로 이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정기적인 돈 대화의 시간을 따로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매월 첫째 주 일요일 저녁 함께 지출 내역을 보며 이야기하는 가정 재무 회의를 습관처럼 만들면 좋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누가 더 많이 쓰냐를 따지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20년을 어떻게 함께 만들 것인가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결국 은퇴 후 생활비 문제는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나는 이 가정을 위해 무엇을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존감의 문제, 그리고 함께 나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한 합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숫자보다 먼저 중요한 건 마음의 합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정확한 구조 점검, 지속 가능성의 확인, 그리고 갈등을 줄이기 위한 대화법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각자의 입장에서 불안해하고 있다면 그건 당신들이 잘못하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누구나 겪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피하거나 방치하면 그 불안은 서로를 향한 원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불안을 함께 마주보는 용기를 내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돈보다 더 중요한 관계와 삶의 안정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은퇴 생활, 계산 기만이 아니라 대화와 신뢰로 지켜야 합니다.